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에임펜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입니다. 네, 마케터 김승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저희 딱 이제 보면은 네. 이렇게 무서울 수 있는데 아이, 얼마요? 뭐 이렇게 생각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사채업 같은 거 생각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대출이나 아니면 금융 쪽 이제 광고를 조금 진행해 보려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금융 광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은 게 굳이 이제 대출이 아니더라도 뭐 금융 관련된 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업자 대출도 있고 네, 뭐 아니면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뭐 해외 선물. 뭐 아니 뭐 지원금이라든지 네네네. 이렇게 금융 광고 쪽이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광고주 분들이 실제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광고 집행 자체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대출업인데 뭔가 이제 대출 관련 서류 같은 게 좀 몇 개가 없다라든지 네. 뭐 이런 경우가 집행하기 매체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뭐 소재 같은 거에서 반려를 많이 당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매체별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딱 제일 기본적인 건 뭐 역시 네이버겠죠. 그렇죠. 모든 광고의 시작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직접적으로 이제 파워링크 쪽이 있는데 파워링크에서 이제 네이버 금융 광고를 시작을 할 경우에는 규제가 엄청 빡빡해요. 맞아요. 그래서 금융 광고를 진행을 할 때 네이버 밑에 이제 사업자 등록도 똑바로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키워드로 이제 들어왔을 때 CPC 단가도 엄청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링크 집행 시에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메인 키워드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저희가 메인 키워드 관리를 좀 어떻게 하는 편이신 것 같나요? 일단은 저는 그냥 대명사 위주로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대명사 위주. 예를 들어 뭐 대출이 되고 뭐 대출, 지원금사, 정부지원사 등등등. 뭐 바우처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죠. 이건 아마 등록이 애매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등등이 있는데 위주. 그 대출 광고의 좀 파워링크 특징이라 그러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대명사 위주로 하는 것도 맞는데 메인 키워드에서 많이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딱 두 부류예요. 여러 군데 한번 쭈르륵 갔다가 오시는 분 한 분, 네. 아니면은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거 바로 상담받고 하시는 분들인데 요즘에는 파워링크 쪽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1위부터 10위까지 클릭을 쫙 하신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신용 점수, 신용 조회 같은 거를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에 10위까지는 잘 안 하고 하나에서 한 3개 정도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위에서 5위 정도 키워드 둘 바에는 줄여서 1위에서 3위로 올리기가 좀 저는 유효 DB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유효 DB율을 올리는 게 결국 네이버 파워링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FA 같은 경우 사실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GFA는 아무래도 사유가 금융 쪽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만큼 그렇죠. 제일 구글에 버금가도록 좀 제한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GFA 쪽으로 만약에 희망을 하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GFA는 따로 1시간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좀 많거든요. 그래서 GFA는 잠시 좀 넣어두고 다음에 이제 메타 쪽에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메타 쪽에서 이 대출이랑 금융광고를 선택을 할 때 어떻게 보통 진행을 하시나요? 일단 저는 소재를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DB를 문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뭐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랜딩 페이지나 아니면은 뭐 폼 양식 뭔가 식으로 진행을 하죠. 근데 이제 소재에 신경을 쓴다라는 거는 일단은 요거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대출이나 신용 광고를 진행을 할 때 메타에서 좀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는 이거는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캠페인 저희가 세팅할 때 정치 광고라든지 네. 종교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게 있죠. 이런 금융 광고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또 부동산도 그래요. 부동산도 이렇게 캠페인에서 신용
은행이었나 이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걸 꼭 클릭을 해주셔야 광고가 나중에 정지가 당할 우려가 조금씩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 인입을 위해서 랜딩 페이지나 폼 양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 좀 중요한 거는 DB 이것도 질이겠죠. DB 질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항상 라이브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는 그 DB질을 올리고 싶으면 랜딩 페이지, 좀 DB를 많이 받고 싶은 폼 양식인데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폼 양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네. DB 질을 높이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질문 자체를 조금 세분화해서 좀 작성을 하는 편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질문 자체를 세분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름, 뭐 나이, 그다음에 뭐 연락처 이 경우가 좀 제일 기본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름이랑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기입돼도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고 뭐 나이 정도만 이제 적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는 나이 뭐 어린 분들을 타겟팅으로 어느 정도 걸러내긴 하겠지만 좀 질 낮은 DB의 유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DB들이 쌓여서 이걸로 학습이 되어버리게 되면 이런 분들을 위주로 노출이 되고 클릭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악순환이 좀 악순환이 좀 돌아가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질문 자체를 세분화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거를 보통 저희가 추가를 할까요? 일단은 뭐 대출이나 금융 쪽이니까 대출이라고 해보면 네, 대출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얼마를 빌릴 것인지 뭐 대출 금액, 뭐 용도 등등이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질문 자체를 세분화하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쓰는 게 이제 주관식, 뭐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용도를 객관식으로 저희가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주관식 질문을 넣어주면 응답률이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근데 대신에 어쨌든 이거를 주관식으로 내가 타자를 쳐서 쓸 만큼 어느 정도의 관심은 있다라는 거니까 실질적인 DB 질이 조금씩 올라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랜딩 페이지로 도착하도록 했을 때 DB 질을 높이는 방법. 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GA 분석 같은 거를 해서 뭐 상세 페이지 같은 거를 좀 오. 기획을 잘 해준다? GA 좀 잘하시나요? GA는 제가 꿰고 있죠. GA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럼 GA가 뭔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구글에서 약간 자사몰들 상대로 좀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서 이제 태그 같은 걸 삽입을 해서 이제 안에서 그 사용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우리 페이지에 뭐 도착을 했다던가 아니면 클릭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폼 양식 같은 경우에는 뭐 서브밋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태그나 뭐 태그 같은 거를 둬가지고 네. 안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저희가 체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면 맞아요.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따로 GA를 설치를 해놓지 않으면 우리 페이지에 들어왔다는 거는 뭐 각자 사이트에 대한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은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가 들어와서 우리 홈페이지의 어느 부분을 좀 자세히 봤고 네. 체류 시간은 어떻게 되고 어디에서 이탈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이라고 어트리뷰션 툴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A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상세 페이지에 대한 수정도 가능한 게 저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스크롤 뎁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스크롤을 내려봤는지를 확인을 해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30%, 60%, 뭐 90%, 100%로 나눠놓고 30%에서 60%로 갈 때 이탈률이 많아진다 라고 했을 때는 이 30%에서 60% 구간의 컨텐츠를 좀 더 보강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초반 30%가 이게 압도적으로 높아가지고 줄질 않는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입력 폼을 맨 위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탈을 하더라도 맨 위에를 보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DB 응답률이 높아지고 요거는 조금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뭐 전환 측정이라고 해볼게요. 측정이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면 요거는 이제 조금 딥한 얘기기는 해서 이해가 잘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DB 광고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정환 측정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제 눌렀을 때 전환 1 찍히는 거랑 뭐 제출 완료를 했을 때 전환 1 찍히는 거 요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실제로 버튼을 누르는 거는 내가 제출 완료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버튼 실수로 눌렀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스크롤 올린다 그러죠.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다가 잘못 클릭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버튼으로 전환값을 측정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 전환 폼을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찍힐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전환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지가 않고, 이 말은 즉슨 정확한 학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제출 완료를 했을 때 전환이 1이 찍히도록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겠죠. 네. 하지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전환이 1을 찍히도록 의도적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지 아세요? 디버깅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도 중요하고, 초반에 전환이 안 찍힐 때. 왜냐면 초반에 전환이 저희가 50개 이상, 일주일에 50개 이상이 찍혀야 머신러닝이 완료가 돼서 그 전환들을 추적화가 되는데, 네. 이게 일예산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가 좀 별로거나 소재가 좀 별로인 경우, 이럴 때는 저희가 버튼이나 이런 거를 설정을 해주지가 않고 제출 완료로 하면은 DB 자체가 좀 적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계속 머신러닝이나 제한된 머신러닝이 뜨면서 광고에 대한 최적화가 덜 되기 마련인데, 약간 페이지 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사람이라도 어쨌든 전환으로 찍고 싶다라는 거고, 요게 약간 유사한 개념으로 보면은 이커머스 쪽에서 결제를 메인으로 했을 때 찍히지가 않으니까 결제 약간 시작? 결제 시작 혹은 어떤 거죠? 장바구니? 그죠. 그런 거를 위주로 한다. 그래서 하위 전환 목표로 잡는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정확한 전환 측정이 중요한데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소재는 보통 어떤 거를 좀 쓰시는 것 같아요? 계산기가 들어있는 소재라든가 아니면 뭐 정부지원금 관련된 소재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저는 좀 특이하게 하시는 분들은 캐릭터들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진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등등. 그래서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통칭하는 게 좀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조금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월 한도 5천만 원, 연 이자율 16 몇 퍼센트 X 퍼센트, 월 납입금은 뭐 5만입니다. 요거를 따로 이제 소재로 풀지 않고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해봤거든요. 이 글씨체에서 그냥 약간 강조 볼드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월 한도 5천만 원, 이자율 X, 월 납입금입니다 정도만 해가지고 글씨로 해서 돌려봤는데, 이런 경우에 성과가 되게 잘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가독성에만. 네,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대출을 하시려는 분들은 대출에 대한 니즈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이기 때문에 그냥 월 한도 빡 나오고 월 이자율 나오고 월 납입금이 바로 나오니까 그럼 내가 생각했던 조건보다 싸네? 아니면 혹은 맞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확실한 그냥 정보 제공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명확한 정보 제공이죠. 요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재에 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는 DB 질이 좀 달라져요. DB 질 선택 가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출 쪽에서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신용불량자라든지 연체자분들이 대출 돌려막기를 좀 하려고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큰 글씨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보이게 신불자, 연체자, 뭐 대출 불가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이거를 적어놓은 소재랑 안 적어둔 소재랑 실제 DB 질을 살펴보면 훨씬 더 이걸 적어놨을 때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DB 질을 어느 정도 나는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DB 질에 대한 내용을 써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저 같아도 신불자 연체자가 대출 불가한 그 문구가 있는데 내가 신불자 연체자다. 근데 누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감히 나를 대출 거절해? 이러면서 뚫어보자라는 식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약간의 그 진입장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맞죠, 소재 맞죠. 자체에서. 그래서 소재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걸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추천을 드리고, 또 이게 좋은 게 기존에 잘 나왔던 소재를 그대로 쓰면서 문구 하나만 추가해주면 DB질을 한번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세 번째는 좀 구글이겠죠. 역시 구글이 제일 좋은 매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제일 관리가 어려운 매체 중에 또 하나인데요. 제가 좀 약간 빡센 뭐 이런 단어가 나올 뻔해서 자체 필터링을 한번 했는데 제일 어려운 매체
왜 이게 왜 어려운지 한번 저희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일단은 소재 반려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죠. 반려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광고 반려, 그다음에 중지, 세 번째가 이제 계정 정지까지 갑니다. 네. 그래서 제일 밑에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재 반려 같은 부분에는 저희가 문구를 그동안 썼었잖아요. 문구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뭐 100억 벌기 이런 식으로 문구 광고 문구가 나가는데 이게 구글이나 네이버에서는 통과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구글에서는 이게 허황된 허위 주장 아니면 신뢰할 수 없는 주장 형식으로 이 광고에 이 광고 세트나 이 광고 캠페인이 정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광고가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그 네. 소재로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문구를 바꿔줘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게 이 영상이니까 영상 내에 자막으로 몰래 넣어볼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반려? 빨리 걸립니다. 네. 그래서 영상에 좀 제일 심하게 하는 건 요즘에 좀 코인 쪽이 반려가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동전 이미지까지 검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다른 화폐 동전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코인 토스하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그걸 비트코인으로 보고 정지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쪽으로 코인 쪽이 반려가 제일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좀 요즘에 핫한 주제이기도 하고 이번에 또 미국에서 당선되면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인 좀 사셨나요? 저는 코인은 안 합니다. 코인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인이나 이런 금융 쪽에서 소재 반려가 좀 닿고 이 소재 반려가 잦아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캠페인 단위로 광고가 일시 정지됩니다. 광고 캠페인 단위로 일시 정지되면은 이거를 약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건 복사해가지고 다시 붙여넣으니까 되던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게 또 누적되면 어떻게 되죠? 정치? 계정이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정지가 되는 사유 같은 거는 시스템 우회. 저희가 이제 잘 아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정지를 당해봤으니까 그쵸. 잘 아는 거죠. 시스템 우회라든지 시스템 우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시스템 우회 말고 비즈니스 관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거는 뭐 네이버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원아웃 투아웃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경고를 먼저 주고 네. 이거를 뭐 일정 기간에 소명을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정지를 시키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냥 하루 아침에 광고가 정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우회나 비즈니스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소재부터의 관리를 좀 착실하게 해주셔야 구글이 우리를 좀 이쁘게 봐주고 네. 그로 인해서 광고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이쪽에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린 게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최적화? 그죠, 최적화. 그래서 광고 성과 측정이 안 돼요. 보통 저희가 구글 광고에 있어서 최적화는 AI한테 머신러닝을 맡기고 그거를 토대로 알아서 돌아가게 해가지고 이후에는 머신러닝에 의해서 광고 최적화가 되는 형식인데 광고 최적화가 될 법하면 정지를 당하고 될 법하면 정지가 나오고 하니까 최적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광고 캠페인이나 그 광고 그룹단 그다음 소재 단위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또 어려운 이유가 G2 인증이죠. G2 인증 뭔지 아시나요? G2 인증까지는 안 해봐가지고요. 그래서 G2 인증 같은 경우에는 금융 타겟 집행 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KC 인증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KC 인증 같은 거로 내가 이제 금융 타겟 쪽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뭐 빨간색 그걸로 G2 인증 받으라고 하면 뜰 거예요. 아니면 광고가 정지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요. 왜냐면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외국 사이트에서 어떻게 뭐 필요한 서류 같은 거를 내고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메일이랑 또 연동을 시켜야 되고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 과정에서 맡기신 분이 계시면은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광고를 집행할까요? 어떻게 좀 집행을 저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네이버 뭐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뭐 키워드 광고가 있겠죠. 키워드 광고가 있겠죠. 키워드 광고 쪽은 근데 요거는 또 이제 팁인데 일치 검색 쪽으로 많이 집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질문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일치 검색, 그럼 구문과 확장 검색이 있는 건 아는데 이게 뭐예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이거를 나눠볼까요? 일치 검색은 어떤 거죠? 일치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치 검색이라고 키워드가 말씀드리죠. 정확하게 일치. 네, 뭐 오타나 오탈자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안 잡아주고 그냥 일치적으로 다 검색을 1대1 매칭으로만 검색이 가능하게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색어가 직장인 대출일 때는 여기에는 일치 검색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노출이 될까요? 직장인 검색으로 노출이 되죠. 직장인 검색이요? 대출. 직장인 대출. 네, 그러면 퇴근에 대해 아까 가지고 구문 검색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이건 뭔가요? 구문 검색 같은 경우 저희가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롱테일 키워드라고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키워드가 이제 좀 나열되는 형식으로 아니면 추가적으로 뭔가 붙어가지고 이제 키워드가 까지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직장인 대출을 구문 검색으로 했을 때는 보통 어떤 키워드들이 될까요? 검색이. 뭐 서울권 직장인 뭐 줄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앞뒤에 뭔가 이제 구문에 붙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제일 넓은 의미는 확장 검색은 좀 어떤 의미일까요? 확장 검색은 이거랑 약간 좀 비슷한 검색어들도 노출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직장인 대출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직장인, 뭐 사회인 아니면 뭐 사회초년생 대출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이 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엄청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구글 검색 광고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 검색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검색 광고에 대한 확장 검색에 대한 게 아무래도 주제가 유사한 주제로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등록을 하면 안 되는, 좀 정지가 자주 나가는 비트코인이나 코인 쪽 것도 같이 딸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치 검색으로 많이 등록을 해주시는 게 정지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디맨드젠이라든지 GDN이라든지 VAC라든지 피백스 이쪽은 이제 다 동일한 것 같기는 한데요. 영상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럴 느낌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요즘 약간 쇼츠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썰채널처럼 구성해서 약간 요즘에 이런 거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위에 약간 좀 검색어 이렇게 딱 뜨여져 있고 맞아요. 안에서 뭐 알려줄게 하면서 이제 더빙해가지고 뭐 알려줄게. 최근에 하나 이제 더빙 한번 하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저는 그 영상을 직접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거 알려줄게. 너희 뭐 손해 보고 있는 거 알아? 뭐 이러면서 이런 대출이 나왔대. 막 이러면서. 이거 대출 안 하면은 바보야. 이러면서. 약간 AI 보이스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요즘에는 좀 약간 바이럴처럼 느낌이 나기도 하고 실제로 정지 당할 소재 자체도 좀 적기도 해요. 왜냐면 썰 채널로 인식이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맨드젠 쪽에서 저희가 집행을 했을 때 이런 장점들이 좀 있고 그럼에도 뭔가 이제 정직을 당한다. 그럼에도 정지를 당해요.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 집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DB360이라고 이제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DB360이 뭐죠? 일단 DB360 같은 경우에는 제한 규제 범위가 조금 더 넓은 구글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광고 내의 구글 광고라고 해볼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규제가 널널한 구글 광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애드체인지나 애드익스체인지 매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구글 광고 내에다가 저희가 노출할 수 있는 노출 위치는 다 익스체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DB 광고를 규제를 좀 널널하게 광고를 하고 싶다. 혹은 내가 코인이나 뭐 이쪽이라서 어느 정도 좀 유연한 매체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쪽 같은 경우에도 DB360 많이 상용하고요. 뭐 성인 건기식 같은 거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코인 쪽 이쪽으로 많이 광고 집행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어쨌든 같은 구글 매체를 진행을 하는 만큼 엄청 소재를 자극적으로 쓸 수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닌데 실제 구글 광고를 집행했을 때 반려당하는 소재 정도가 여기에서 무리 없이 가능하다인 정도지 네. DB360을 이용한다고 해서 엄청 자극적이거나 뭐 허황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B360은 이런 식으로 또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요즘에 많이 하는 게 V3 네. 이쪽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모바일인가요? 이거는 모바일 영역이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어제 그 담당자분이랑 미팅을 진행을 했는데 V3가 요즘에 증권이나 약간 그 대출 같은 관련 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차량 시승식 막 이런 것도 좀 많이 그 효과가 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V3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만약 은행 어플 같은 거 맞아요,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V3 같은 거를 깔지를 않으면 실행을 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FC 광고로 푸시 알림이 딱 들어가면서 저희가 배너가 딱 나가는 형태인데 이게 최근에 효과가 좀 많이 좋았다고. 효과가 최근 좋은. 그래서 왜냐면 V3 어플을 갤럭시 사용 유저가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저도 갤럭시를 쓰지만 네. 갤럭시를 쓰는 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대가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좀 이식도 있고 실제로 사용자들도 가장 대출을 많이 하는 연령대인 30에서 50대 남자분들이 많아요. 실제로도 3050에 있는 분들이 가장 타겟팅이 좋다. 그냥 그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그 서브 매체 같은 개념으로도 깔고 가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CPM 단가로 이제 4,500원 이제 보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제가 봤었을 때 서브로 하나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V3 쪽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이용을 할 거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그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니즈가 맞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V3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모바일 영역에서 광고를 집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또 추천드릴 만한 매체 중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리멤버 리멤버 좋죠. 리멤버는 약간 블라인드 약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멤버는 처음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명함 교환 어플이거든요. 명함 교환 어플인데 최근에는 이런 명함 교환 어플에서 벗어나서 약간 플랫폼 형식으로 뛰고 있어요. 커뮤니티 기능도 진행을 하면서. 근데 여기에서 좀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명함을 소지한 사람들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직장인일 확률이 높고, 그리고 직장인이다라는 거는 주 타겟층에 맞다. 그다음에 주 타겟층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직급 타겟팅. 요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계층을 위한 특정 직업을 위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사업의 좀 의사결정권자들이 네. 아니면 임원진 분들이 봐야지 광고가 가능하거든요. 아무리 저희가 이제 사원 대리인데 저희가 이제 기업 대출 신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사장님들이나 의사결정자 분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네. 이건 아무래도 명함 교환을 하면서 계속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어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특수한 목적의 대출 같은 경우에는 타겟층이 아주 명확하게 설정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급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이것도 이제 직급 타겟층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것도 가능하죠. 직군도 가능하죠. 네네네. 직군 타겟층.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을 타겟으로 광고를 집행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뭐 제약회사나 아니면 이런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기업들을 위주로 우리는 광고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대기업 사원들을 기준으로 광고를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별로 그냥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다 보니까 이제 타겟팅하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보면 블라인드에서는 토픽 채널이 있죠. 토픽 채널이 있는데 토픽 채널마다도 광고가 가능해요. 광고. 그래서 이게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용이나 아니면 이런 대출 이런 거 말고도 그러니까 주식 관련 정보 나누는 토픽 탭이 있었거든요. 그런 탭에다가 주식 관련 뭔가 광고를 낸다든지 대출 관련 광고를 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핏이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리멤버나 아니면 블라인드 같은 직장인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도 권장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요즘 제일 핫하고 좀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가 아직 그거는 필살기로 쓰려고 남겨뒀는데 이제는 한번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떤 매체일까요? 어떤 매체인가요? 공개해드리기 싫은 건가요? 정답은 이제 토스입니다. 아, 토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토스 지금 사용하세요? 전 토스는 필수적으로 좀 사용을 합니다. 요즘 토스 사용자가 얼마 된지 아세요 혹시? 2천만 가까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토스 사용자가 2천만 명을 돌파.
그래서 송금하는 게 너무나도 간편하다 보니까 네. 은행 계좌만 있으면 보통 이제 바로 토스랑 연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은행 계좌가 있다는 말은 어느 정도 이제 미성년자는 어느 정도 걸러진다라는 거고, 이렇게 송금할 일이 많은 사람들은 네. 어느 정도 이제 대출에 대한 뭐 잠재 고객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토스 사용자들을 보면은 저번에 이제 화요일에도 한번 저희가 라이브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네. 킹 받는 순간들이 좀 있죠. 어떤 순간들이 있나요? 토스 내에서 이제 주로 많이 소비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알림이 옵니다. 주로 소비처 알림. 뭐 햄버거를 한 번만 먹어도 햄버거 왕이라는 네. 칭호가 오고, 카페인 중독자 뭐 드라큘라 이런 거 네 오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회사 주변에서 야근을 하루 잤는데 네. 여행 중독자 이런 게 아, 뜨더라고요. 호캉스 네. 뜨셨나요? 네네. 아주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갔다 와가지고 떴기 때문에 저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디에서 소비를 하는지 토스 어플에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자주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그걸 이제 분석을 해주면은 어느 분야에다 많이 썼는지가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출퇴근에 얼마 쓰고 이걸 봐서 그걸 약간 가계부용으로 쓰는데, 이런 것처럼 주소비처가 자동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디에다 쓰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 말인즉슨 이 사람이 혹시라도 대출을 받은 이력이라든지 대출에 대한 뭐 입금 내역이나 출금 내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타겟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런 관심사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스 광고가 가장 요즘 인기가 많은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토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융 어플이다 보니까 이 주식이나 아니면 대출에 관심이 있는 고객층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DB 질이 좋아진다. 좋다 정도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에 대한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스 같은 경우에 요즘에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게, 요거는 아무래도 토스 같은 게 금융사 어플이다 보니까 소재에 대한 규제가 조금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심의필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다른 매체들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에 비해서 절대 쉬운 매체는 아니기는 해요.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 사용자들의 DB를 한번 받아보면 네이버와 구글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앞설 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토스 광고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또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을 또 드릴 수 저희 있도록 팀에서도 하겠습니다. 토스 광고 요즘에 많이 하고 있죠. 맞아요. 최근에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어떤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와 협업을 해가지고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될 것 같고, 저희가 뭔가 이제 전달해드리는 매체의 느낌은 이렇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매체적으로 말고 이 규제나 대출 금융 광고에 대해서 뭐 한번 정리하는 시간 좀 가지면서 질문을 한번 기다리고, 없으면은 오늘은 좀 일찍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융이나 대출 광고 쪽은 실질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가 엄청 많지는 않아요. 네, 좀 어렵죠. 그리고. 네, 저희가 다른 매체사나 이런 데다 한번 문의를 드려도 이런 업종은 좀 진행이 어렵다라든지 생각하는 DB 단가만큼이 안 나온다든지 라는 단점이 존재하거든요. 웬만한 곳에는 거의 다 문의를 드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매체들에서도 충분히 일단 광고 자체는 가능하기는 한데, 일단 1차적으로는 그 매체가 저희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매체에 비해서 조금은 성과가 안 나올 때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뭔가 이제 잘 나왔던, 그리고 요즘에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매체 위주로 소개시켜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한 1, 2분 정도 기다리면서 소재에 관련한 조금 팁을 한번 더 드려볼까요? 그러면 소재에 대한 막간 팁. 이건 좀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나요? 사실 이게 되게 이쁘게 만들 필요 없고 그냥 되게 직관적이게 만드는 게 좀 투박하게 조금. 직관적. 네. 뭐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튜버 섭외 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요즘에 이제 채널 같은 걸 보면 막 머니 블로그라든지 네. 돈 버는 꿀팁이라든지, 그래서 본 썸네일 같은 거 되게 자극적으로 해놓잖아요. 맞아요. 뭐 400만 한 50월 50만 원 받던 자영업자 월 얼마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뜨는데, 그런 데다가 섭외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대출 상품이 아니라 어떤 금융 재테크 같은 느낌이라고 해보면, 네. 이거를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손해를 보신다. 이거를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많이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유튜버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광고를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광고 소재로 2차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쇼폼으로 가공해서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2차로 한번 가공을 해가지고 이미지 형식으로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여러 개로 한번 파생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를 섭외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어느 정도 소재 제작에는 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업종이 조금 특수하다 보니까 지금 바로 여기 채팅창에도 남겨주실 만큼 네.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르기는 한데 어느 정도 업종에 대한 특징이 있는 만큼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은 그럼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에임페이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케터 김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